여러분의 소화기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제가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의 그 인도의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이야기하는 대체의학과 통합의학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치유될 수 있는지의 비밀을 적어 놓은 이 건강과 치유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건강의 지혜를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시간에 소화의 생리학에 대해서 이제 주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무엇이 강해야 건강해진다? 이것이 강해야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으로 소화의 생리학 강의하신다니까 소화기가 강해야 건강해지나 보다라고 머리들이 다 좋으셔가지고 추측을 하시는데요. 조금 더 해부학적인 용어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시면 골든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조금 딱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면 상당히 유익한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해부학적인 그림이 좀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자, 먼저 식도를 지난 음식물은 위장으로 들어간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뭘 가장 맛있게 드셨어요? 고구마? 오늘 아침에 뭘 가장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트밀죽? 네. 오트밀죽이 가장 인상적으로 맛있으셨어요? 오트밀에 캐슈넛이 들어가니까 고소하죠. 자, 우리 아침에 이제 오트밀죽을 드셨습니다. 자, 요게 어디로 가요? 이하선, 분비선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게 혀로 가요. 혀로 가서 이 텅에서 에피글로티스, 이게 뭐예요? 후두덕계로 갑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오트밀죽을 먹은 것이 이 분비선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에피글로티스, 후두덕계로 가서 요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서피거스라고 하는 식도로 갑니다. 자, 요 음식이 식도를 지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소화기가 망가져서 위암도 걸리고 췌장암도 걸려서 절제수술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소화의 작용은 위에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식도에서 스토먹 위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과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 비결 또는 회복되는 치유의 비결이 여기에서 일어나는데 사실은 위에서 시작되지만 진짜 중요한 이 소화기의 과학은 바터팽데부라고 하는 간에서 분비되는 담즙과 또 여기 위와 그 밑에서 분비가 되는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액과 또 소장의 첫 부분인 십이지장이 만나는 바터팽데부에서 오늘 이 인체 생리의 과학이 펼쳐지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도를 지난 음식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신 오트밀죽이 식도를 지나서 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음식물, 오트밀죽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복합탄수화물입니다. 이 복합탄수화물은 복합당과 녹말, 전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에서 복합탄수화물인 이 침의 효소가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기 위해서 위액 분비가 시작되기 전에 약 1시간 동안 주물러 줍니다. 그래서 계속 소화작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죽이야, 유동식이야, 어머 왜 이렇게 잘 넘어가, 부드러워, 꼴딱꼴딱꼴딱 하고 씹지 않고, 여기 치과 선생님이 어제 강의가 굉장히 인상적이셨던 이유가 바로 치과 의사시기 때문에 저작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으셨나 본데 맞습니다. 음식을 너무 빨리 삼켜버리면, 꿀떡꿀떡 삼켜버리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꿀떡꿀떡 삼켜버리면 소화 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자, 그래서 음식을 너무 빨리 삼키면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서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썩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음식이 식도에서 위장으로 들어갔을 때 소화 요소가 잘 주물러서 1시간 동안 잘 주물러서 발효되지 않고 소화 요소가 잘 나오려면 이때 위액이 잘 분비가 돼야 됩니다. 자, 위액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한 염산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소화효소, 리파제,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같은 각종 소화효소가 잘 분비되는 효소가 있고 또 무기염이나 점액이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염산은 굉장히 강한 화학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을 먹던 뭐 깻잎을 먹던 치커리를 먹던 고기나 생선이나 유제품이나 어떤 음식에도 존재하는 수많은 해로운 미생물과 기생충들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강한 염산 작용을 합니다. 위액에서. 또 위액의 이 염산은 어떤 특정 식품 첨가물이나 화학물질에 들어있는 유해 물질도 분해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별히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뭐죠? 프로테아제, 또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뭐죠? 리파제. 이런 특별한 효소가 분비될 수 있도록 위액에서 주물러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산성으로 포화가 되면 그 음식이 어디로 가냐면 여기 12지장의 작은 공간, 소장의 첫 부분인 갈브레더라고 하는 듀오디넘이라고 하는 요 담낭과 12지장의 처음 부분, 소장의 처음 부분인 12지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소화작용하면 위에서 연동작용이 일어나서 주물러줘서 위에서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님이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요 바터 팽데브라고 하는 걸브라더, 담낭과 그 밑에 듀오디남이라고 하는 12지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자, 요 12지장은 소장의 세 부분의 중심인 공장과 위를 연결하는 속이 텅 빈 관이 바로 12지장인데요. 요 12지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소장 맨 앞에 있는 가장 짧은 부분이 12지장인데요. 대부분 화학적인 소화가 요 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소화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소장의 맨 앞에 있는 가장 짧은 부분인 12지장에서 화학적인 소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게 마치 캡처럼 모자처럼 보여서요. 요 다른 명명으로 캡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듀오디남이라고 하는 12지장입니다. 요 12지장에서 과학이 일어나요. 어떤 과학이 일어나는지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12지장은 그 후에 뒤에 이 복부에 이게 무슨 자 같아요? C턴을 해서 이렇게 창자가 꼬불꼬불꼬불 구부러져 있는데 이 소장의 12지장이 약 6m 정도가 됩니다. 6m면 우리 여러분들의 키의 한 3.5배, 4배 정도나 되는 그 긴 창자가 이 12장의 소장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체를 공부하다 보면 해부학 공부하다 보면 놀랍니다. 예, 해부학을 공부하고 천문학을 공부하고 이 공부의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체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니? 예, 그래서 만물이 망가지면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세탁기 망가지면 삼성 세탁기 망가지면 삼성 세탁기 AS 하는 데 가서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세포가 망가지면 우리의 세포와 유전자와 형질을 아시는 분에게서 고침을 받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장은 복부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C턴을 해서 C턴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과학이 있습니다. 자, 이 간에서 나온 간과 여기 보면 걸브레더라고 하는 간에서 나오고 요 담낭에서 나온 담즙이 그리고 여기 췌장, 팬크레아스라고 하는 요 췌장에서 나오는 이 췌액 분비물이 어디서 만나냐면 어디서 만나요? 소장의 첫 부분인 12지장에서 만나요. 뭐가? 간에서 나온 담즙과 췌장에서 나온 췌액과 소장의 첫 부분인 12지장에서 주물러 가지고 여기가 교차점이에요. 여기서 이 만나서 요 부분을 바터팽데브라고 하는데 요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음식이 주물러지고 연동운동이 일어나고 소화작용이 각각 일어나는 이 아그니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과학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오늘 아침에 오트밀죽을 먹었더니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서 간과 담낭에서 뭐가 나와요? 담즙이 분비가 되고 또 췌장에서 췌관을 통해서 췌액이 나오고 담즙과 췌액과 소장의 첫 부분인 12지장에서 주물러서 마침내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인도의 불의 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그니, 불의 신의 이름이 아그니인데요. 요 아그니가 무슨 작용을 하냐면 요곳에서 담즙과 췌액과 12지장에서 서로 만나서 마구마구 주물러져서 소화작용에 소화가 불같이 일어나는 아그니 작용이
여러분들이 강해지면 여러분의 소화기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질병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장에서요? 어디서요? 대장에서요? 어디서? 12지장에서. 야, 이게 과학이에요. 자, 그러면 이 췌장에서 췌간을 통해서 췌액이 각종 소화효소를 주무르고 미네랄을 만들고 물을 만들어서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라하제를 췌액이 만들어내고 또 간과 담낭에서 주물러서 담즙이 나와서 황당간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밀려 들어가서 지방과 단백질이 소화되도록 하는 리파제와 프로테아제를 분비하기 시작하고 요것들이 췌액과 뭐가 담즙과 12지장에서 만나서 특정한 우리가 신경을 안정시켜서 하루 종일 소화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됩니다.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건 불과 5%밖에 안 돼요. 95%의 세로토닌은 장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12장에서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각종 소화액을 방출해서 소화 과정에 매우 중요한 매우 여러분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소화가 불같이 촉진될 수 있는 작용이 바로 요 아근이라고 하는 이 담즙과 췌액과 12지장에서 주물러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화의 생리학을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음식물을 드실 때 꿀떡꿀떡 삼키지 않게 됩니다. 예, 내 몸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소화기 계통의 이 부분에 있는 모든 활동, 이 부분이 어딜까요? 소화부, 이 바터펑대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능, 뭘까요? 간에서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서 소화기 계통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모든 활동을 아그니, 즉 소화의 불이라고 부르는데 아그니는 인도의 불의 신의 이름입니다. 이 소화가 불처럼 촉진시켜서 잘 진행되도록 모든 생리대사를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요 바토팽대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일컬어 아근이라고 합니다. 자, 요 아근이 활동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간에서 담즙을 분비하고 췌장에서 췌액을 분비하고 12지장에서 주물러서 만나서 이곳에서 불같이 소화작용이 촉진돼서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장의 이제 총 길이가 몇 미터라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키의 3.5배에서 4배 정도 되는 약 6미터가 되는데 소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오늘 아침에 오트밀죽을 먹으면 모든 영양소, 캐슈넛에 있는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모든 영양소 이거를 흡수해주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미네랄이 부족한 모든 암 환자들은 뭐가 부족해서 생겨요? 전해질 부족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미네랄 천연 소금을 흡수하고 또 인체의 이 생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인체는 70% 이상의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무엇에 있음이라? 피에 있는데 그 피를 가장 맑게 하는 애가 누구예요? 물입니다. 가장 좋은 혈관 청정제는 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로 여러분의 혈액을 맑게 해줘야 되는데 물은 어떻게 드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물 2컵.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뭐 2컵? 국 2컵? 주스 2컵? 물 2컵? 생수 2컵. 자, 식사하자마자 물 2컵. 어휴, 이제 안 넘어가시네. 맞습니다. 식사하자마자 물을 드시면 소화효소가 분비가 안 되겠죠. 국물이 많으니까 꿀떡꿀떡 그냥 삼켜버리기 때문에 소화효소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영양소나 소금이나 물을 잘 흡수하도록 소장이 이 6m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게 꼬불꼬불 이렇게 만드셔서 짐승들은 고기를 먹어도 직장이기 때문에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다 뚫려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S자로 C자로 C턴을 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혈관마다 여기 동물성 지방과 이 단백질이 들어가서 여기서 다 막혀버리면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체의 생리를 이해를 하시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매일 약 9리터의 액체가 소장 윗부분에 12지장에 들어가서 대부분의 소화액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소장이 약 7리터를 흡수하고 대장으로 2리터 정도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흡수 기능이 아주 효율적이기 때문에 자연적이고 건강한
한우마을 이 식단처럼 균형 잡힌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90%, 95% 이상이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 섭취한 음식이 이 소화해버린 뭐가 강해요? 기본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더 젊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완전히 치유될 수 있는 비결은 뭐가 강해요? 소화기가 강해요? 자, 우리 배우셨습니다. 자, 뭐가 강해요? 아그니는 뭐라고요? 소화의 불. 또 인도의 신의 이름이 불의 신의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아그니가 강하다는 것은 말씀드리면 소화기의 그 활동이 대사작용이 원활한 것을 의미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뭐 간과 담낭에서 분비되는 담즙과 또 뭐와 어디에서? 췌장에서 지금 여기 췌장 환우분 오셨죠? 췌장에서 분비되는 췌간을 통해서 분비되는 췌액과 요것이 어디서 만나서? 야, 교차로 어디? 십이지장. 또 여러분 이 소장에 과학이 있습니다. 소장의 첫 부분인 십이지장에서 만나서 주물러지고 막 움직여서 연동운동을 해서 여러분의 모든 소화의 불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바로 이 아그니가 강해야 여러분의 건강이 쑥쑥쑥, 림프구 쑥쑥, 백혈구 쑥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아그니가 강해야 기본적으로 몸에 좋은 영양소는 잘 흡수되고 나쁜 것들은 흡수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배설작용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여러분들이 췌장암에서도 해방되실 수 있고 위암에서도 해방되실 수 있고 전립선암에서도 해방될 수 있고 모든 암과 난치성 질환은 어디를 살리면 살아난다? 아그니가 강해지면 소화기가 살아나면 여러분은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그니는 담즙에 의해서 연료를 공급받고 이것 없이는 다른 어떤 소화액도 음식을 영양 성분으로 분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아그니가 약하면은 절대로 이 건강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암 환자만, 췌장암 환자만 소화기를 살리면 되는 줄 알고 간암 환자만 소화기를 살리면 되는지 아시지만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모두는 저를 비롯한 모두는 뭐가 살아나면 대개의 환우분들 위장, 간장, 신장, 대장, 직장 다 르키거 신드롬이라고 하는 장루수 증후군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병들이기 때문에 장을 살리면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건강한 아름다움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척도가 건강의 척도는 여러분의 간과 소장이 건강하느냐에 따라 피부가 정말 아름답고 아무리 보톡스하고 주사 맞고 해도 미백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은 내면의 아름다움. 진짜 내면의 아름다움은 간이 건강하고 소장이 건강해서 아그니가 강해지면 여러분들의 피부가 건강한 피부가 되고 또 뭐가? 혈액이 맑아지고 또 신체가 우리 선생님 이제 어머 하늘마을 와서 건강식하고 해독 잘하시고 아그니가 강해지시더니 이제 서 선생님이 30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건강의 척도 여러분들이 피부 미인이 되고 또 피가 맑아지고 또 신체가 아주 건강해지려면 뭘로 알 수 있다? 아그니가 강해져서 간과 소장이 어떤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공부해 보았습니다.